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현지 시간 26일부터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려는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투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재선 도전을 온라인으로 공식화했죠. 그 이후에 저희 사실상 처음 추진되는 그 장기 일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인 만큼 그동안 공식 행사 일정을 정말 최소화했었는데요. 이번엔 본인의 의지가 반영돼서 이런 일정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6일 월요일부터 3주간 진행을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질 바이든 여사, 지나 러먼더 상무장관, 제니퍼 그레놀름 에너지 장관 등 주요 장관, 내각들이 총 출동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2년 반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일정들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일자리, 청정에너지, 인프라 재건 등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미국 50개 중에 20개 이상의 주를 방문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인프라법으로 조달한 자금이 투입되는 곳 중심으로 방문을 하는데요. 거의 대선 유세 일정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도 현 시간도 메릴랜드에서 이번 투어 일정 중 하나를 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는 백악관에서도 미국 시간으로 27일 오후 2시와 오후 3시였는데요. 청정에너지와 관련 홍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이런 일정들과 브리핑이 있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28일엔 시카고, 29일엔 뉴욕에 가서 이 투어 일정을 또 소화를 하게 됩니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이 20여 개 주를 돌면서 미국의 투자 성과를 홍보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투어 일정은 총 3주입니다. 그중에 2주는 미국 의회의 휴회 기간입니다.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 그 이후에 2주간은 미국 휴회는 쉽니다. 이때 바이든 행정부는 일하는 행정부의 이미지를 그 모습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로 좀 시끄럽잖아요. 이럴 때 대선에 있어서 대선 유력 후보로서 기선을 제압하는 의미라거나 서로 좀 대비되는 효과를 노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공화당은 수백만 미국인의 가계 비용을 낮추는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의 의제의 주요 항목을 폐지하려 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계속 현재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주택 가격이 지금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금리 인상 여파로 주담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난 겁니까?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게 가장 큰 이유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택대출 금리의 변동금리 비중이 한 60% 이상이 되죠. 그런데 미국은 30년 고정금리가 대부분입니다. 변동금리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이게 주택 공급, 즉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그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겁니다. 1년 전만 해도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는 연 3%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 후반대,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른바 갈아타기를 하려면 2배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거죠. 같은 주택 가격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2배의 원리금을 내면서 집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입장에서 쉽게 갈아타기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줄이게 한다라는 거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렇고요. 수요 측면에선 금리가 오르면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당연히 줄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층,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들은 한국에서는 MZ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젠지라고 하는데 이런 세대들은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생애 첫 주택 구입이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금리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미국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집과 나의 공간에 대한 애착이 커졌겠죠. 이건 역시 주택 수요를 떠받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서 공급은 줄고 수요도 줄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적게 줄어서 주택 가격이 현재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미국 집값은 계속해서 전월 대비로 봤을 땐 떨어졌는데 올 들어선 증가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하는 미국 주택 중위가격 기준으로 보면 올 3월 이후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올랐고요.
케이스 실러지 기준으로 봐도 3개월 연속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집값 반등이 미국 인플레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미국도 집값이 직접적으로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렌트비 기준으로 치환이 돼서 반영이 되죠. 하지만 이 반등 추세, 집값 반등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를 올리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걸로 작용해서 미국 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희설이었습니다.